한때 국민 주식으로 불린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 아래로 떨어지며 약 425만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5만 원 선을 내준 삼성전자는 최근 급락세를 보이며 시가총액도 300조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최근 급락으로 삼성전자에 투자한 개미들의 손해는 막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중에서는 그래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게 된 거고요. 그동안은 국민주였는데 이제 조금 교체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7만 1,000원 이때까지 갔다가 8만 원대까지 가면 팔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8만 원대 초반은커녕 그냥 6만 원대까지 바바바바박 하고 59,900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6만 원대 초반에 눈물을 머금고 한번 팔았었고요. 사실 한국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산 거는 테슬라죠. 예, 그리고 미국 주식을 엄청나게 샀습니다. 11월 기준으로 약 140조가 넘는 돈이 미국 주식으로 넘어갔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외국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주식에 있어서는 판 주식들이 훨씬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압도적으로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전년도 2024년 기준으로 약 9조 원 넘는 주식을 샀고요. 그 2등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 SDI가 2조대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개인들은 삼성전자 주가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IMF 이후에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확고한 대장주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은 삼성전자 하락을 큰 기회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사실은 지금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이 코스피 시가총액 약 2,000조가 되는데 그 중에 약 18%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상징성, 삼성전자가 갖는 상징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주식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한참 주변에서 삼성전자 없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들만큼은 못 사도 그래도 저도 참여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삼성전자를 그때 사게 되었어요. 주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뭔지는 모르면 안정적으로 삼성을 사라. 그때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제가 68,000원에 샀는데 그때 68,000원에서 더 오르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가끔씩 이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이제 관심을 배터리 관련주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이제 다들 이렇게 쏠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10만 전자를 넘어서 11만 전자가 된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 6만 원에서 주춤하는 거 보고 이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참고로 이 삼성전자가 국민주라는 타이틀을 처음 갖게 된 것은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언제냐면 1990년대 중반, 약 30년 정도 됐었고요. 그때 1994년, 95년 들어서면서 삼성전자가 역대급의 실적을 내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되면서 안정성, 그다음 플러스 성장성을 겸비한 주식으로 각광을 받았고, 여러 증권사라든지 당시에 언론에서도 국민주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면서 지금도 사실은 많은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삼성전자 하면은 내 이 부의 성장의 어떤 원천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에서는 예를 들면 대만의 TSMC는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합니다. 그래서 TSMC는 국민주라는 말을 넘어서서 호국 신산, 나라를 지키는 신선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옛날 이야기지만 핀란드에서는 이제 노키아, 지금은 무너진 회사가 됐지만 당시에 노키아가 핀란드 전체 시가총액에서 거의 70%를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키아가 무너지면 핀란드가 망한다.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노키아는 망했죠. 하지만 핀란드는 아직 건재한 그런 상황이고요. 과거에 보면은 미국의 GE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미국 국민주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었고 일본에서도 소니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일본의 어떤 국민주로 평가받던 그런 기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매력적인 투자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제시하며 이는 현재 주가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8월에 들어가게 된 게 이제 원래 삼성전자는 막 9만 전자, 8만 전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7만 원까지 왔을 때 6만 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6만 원짜리 주식은 아니지 않나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7만 원 초반에 6만 원은 이제 가볍게 뚫고 5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진짜 5만 원 갈 때만 5만 막 9천 원 이럴 때만 해도 삼성전자가 그래도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5만 원은 아니지 않나? 어디를 가나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넘쳤고요. 삼성전자가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야말로 애증의 2024년이었다. 왜냐하면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를 저버리는 한 해였기 때문에 애정이 증오로 조금 바뀌는 그런 과정들이 24년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게 그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빠진 거는 삼성이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인 거잖아요. HBM과 관련해서 아시는 것처럼 뭐 지난해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뭐 빠르면 상반기 중에 엔비디아 퀄을 받을 수 있고 늦어도 3분기까지는 퀄을 받아낼 거다. 그런 약속 아닌 약속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못 지키게 됐고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급속히 이탈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삼성이 이런 식으로 침몰하는 것 아니냐. 특히 최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인텔이라는 회사가 한때 전 세계를 호령하는 반도체 회사였지만 지금은 이제 그 매수자를 지금 찾고 있는 이런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됐는데 삼성이 거의 그와 같은 길을 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컸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갖는 이 심리적인 그런 충격은 매우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는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등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함께 반도체 산업이 업황 둔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지속 성장을 위한 연구 개발과 선제적 시설 투자를 강화하는 등 제품 경쟁력과 기술 리더십 제고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올해도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AI 시대의 본격화 등 차세대 기술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삼성전자의 성장사를 돌아보면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전자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새롭게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했던 얘기를 제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잘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뭐야? 설마 삼성인데? 도대체? 이런 단어들이 막 튀어나오게 된 거고 나중에 가서는 삼성전자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삼성전자가 아니구나. 과거의 삼성전자하고 상황이 많이 다 바뀌었구나. 이걸 24년도 후반으로 오면서 사람들이 차츰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뭐 상법 개정이나 이런 법 개정을 통해서 투자 환경이 조금 우호적으로 바뀔 거라는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 굉장히 큰 금액의 매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까지도 법 개정이나 상법 개정이나 이런 그 흐름들이 포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로 한국 주식을 산 만큼 팔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한 해만을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하반기에 많이 팔았기 때문이고 실제로는 상반기에는 샀고 하반기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살 때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7월 달에 가장 좋은 주가를 보여줬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살 때. 반면에 한국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주가가 떨어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가장 잘 팔리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여건들과 엮여서 삼성전자를 더 많이 외국인들이 팔면서 주가 하락을 했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자체적인 문제, 즉 A1이라는 D램의 성능이 HBM을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HBM 시장으로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고 기성품 시장에서 최고의 강자로 군림하던 삼성전자,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의 제품을 주로 만들던 삼성전자가 맞춤형 제품을 만들 상상도 하지 못했고 준비도 하지 못했고 준비도 늦었던 이 과정이 바로 2022년 후반부터 2024년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렸는데 거기에 아무런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위기론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좀 더 조금 브로드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한국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한국의 주력 산업 전체가 사실은 경쟁력을 아주 급속하게 잃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거기에 대표적인데,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전 세계 기업들 중에서 이익 순위를 4등을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그때 전 세계에서 이익을 제일 많이 거둬들이는 회사는 사우디 아람코였고요. 그 2등이 애플, 그리고 3등은 중국의 공상은행입니다. 그리고 4등이 삼성전자였어요. 1등 아람코는 그냥 사우디라고 봐야 되니까 일반 기업은 아니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 공상은행도 약간 이제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삼성전자가 애플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이었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런 데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불과 지금 몇 년 사이에 뭐 국내에서도 하이닉스보다 지금 이익을 더 벌지 못하는 이런 좀 심각한 상황에 빠졌는데, 삼성전자가 지난해 영업이익률 10.9%를 기록하며 가까스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매출은 300조 원을 넘기며 역대 두 번째로 높았지만 반도체와 가전 등 주요 사업 부문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4분기 영업이익률은 8.6%로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전략 실패겠죠. 경영진들의 전략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이 회복을 계속 못하고 있는 것 중에 물론 이제 동의 안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뭘 보고 있냐면 이 화이트 칼라, 즉 R&D 연구 인력에 대한 52시간 이 근무 제한이 결정타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제가 52시간 이 근무제를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뭐 그거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지켜야죠. 하지만 이 연구개발직들 이쪽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거를 제한을 두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데 가속화하는데 큰 지금 변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만의 TSMC나 미국의 우리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화이트 칼라 에그젬션이라고 그래서 물론 노동법은 있습니다만 그 R&D 연구 인력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SK 하이닉스는 무엇이냐? 거기는 같이 52시간 했지만 거기 잘 나가지 않냐? 물론 맞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전략적으로 괜찮은 판단을 했었던 것이죠. 몇 년 전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의 최근 분위기를 저희가 보면은, 글쎄요, 이제 이런 식으로 5년이 또 지나가고 만에 하나 뭐 약간의 그런 전략적 그 미스가 한번 오게 되면은 같은 과정을 또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이 산업의 마지막 보루인 반도체마저 경쟁을 급속히 잃고 한국의 이 경제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선택적인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에 충격을 준 딥시크 아론의 출연으로 외국인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매도하며 1조 2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했습니다. 저렴한 개발비로 인해 엔비디아와 관련된
고사양 칩 수요 감소 우려가 제기되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기업임은 분명하죠. 그러나 도대체 언제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적인 상황은 뭐냐면 과거 반도체 공부를 조금 하셨거나 반도체를 아시는 분이 한 1년 반 전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즉 하이닉스와의 기술 격차가 어마무시하게 벌어졌습니다. 간단하게 가장 최신형 제품인 1C D램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24년 8월 달에 1C D램의 시제품을 만들었고요. 25년부터 양산을 들어가고 수율을 상당히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미세 공정인 1C D램은 삼성전자는 24년에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목표는 24년 말 시제품 완성이었는데 시제품이 완성되었다는 뉴스는 아직까지는 들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25년도에는 반드시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8월 달에 하이닉스는 1C 최미세 공정의 D램을 생산했고 2024년 연말까지 시제품이 나왔다는 뉴스가 없는 삼성전자, 이것을 감안해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술 격차는 지금 1년 이상 나고 있다. 이것은 1B 바로 이전 공정인 D램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1B 공정은 1C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못해서 삼성전자의 1B D램은 HBM에 제대로 사용한다는 뉴스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1B로 엔비디아의 블랙웰뿐 아니라 루빈까지도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루빈은 2026년에 나오는 제품입니다. 이게 조금 앞당겨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2026년 내외 어느 즈음부터 루빈 나올 거예요. 그러면 1B가 없는 삼성전자와의 기술 격차를 따져본다면 1년 반 정도가 난다 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한국을 매도할 때 삼성전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매도하게 되는 촉매를 24년도에 촉발시켰다. 지난 이제 7월 12일, 13일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트럼프가 피격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이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확 높아졌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생겼던 것이잖아요. 특히 트럼프가 빅테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친화적이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이 대부분 좀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그 7월 12일, 7월 13일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21조 8천억 원어치 순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미국의 그런 상황 변화 이것도 변수가 됐겠지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그렇게 대규모로 매도를 한 거는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이 끝장났다라고 거의 판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를 불안하게 본다는 거는 한국 전체를 사실은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재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특단의 변화가 없으면 사실은 이렇게 세계 1등을 하던 기업이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경쟁력을 회복한 케이스는 인류 역사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만큼 큰 위기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알아서 좀 잘해라 이런 말이 지금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특단의 대책, 예를 들면 법률적인 어떤 지원도 되게 필요할 것이고, 또 삼성이 지금 어느 정도로 급하냐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중도에 바톤을 터치해서 들어왔고 전혀 과거의 삼성답지 않게 이제 실제 반성문을 공식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변화 그리고 어떤 국가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되게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으며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기존 추정치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7만 원대 초반으로 낮추며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사실 실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4분기 실적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자기네가 설비 투자와 기술 투자를 위해서 비용을 많이 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5년에 삼성전자의 생명줄은 조금 격하게 말씀드리면,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원시를 성공하면 생존할 수 있고 원시 D램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면 앞으로 미래는 매우 어둡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5년도 중반 이후에 삼성전자의 그림은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기술 경쟁력을 복원하느냐 복원하지 못하느냐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AI 가속기 시장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응을 하면 시장을 일부 가지고 오면서 새롭게 이익에 대한 지평을 구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원시를 실패하게 되면 D램 시장이 좋아지는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일반 D램 시장이 좋아지는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사이클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기성품 시장인 D램의 이익률이 과연 과거만큼 많이 올라올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원시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고, 하나 다행한 점은 삼성전자에서 현재 자신들이 엄청난 위기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점, 이거는 기회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공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지금이 주가가 바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원시를 실패한다면 이제는 하이닉스와 시가총액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몰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25년, 26년도엔 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이제 지난번 4분기가 뭐 6조 5천억으로 나왔죠. 원래 시장의 예상보다 뭐 1조 원 이상 이렇게 미스가 났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삼성이 못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그 반도체 부문 이제 경영진들이 전부 교체가 됐거든요. 교체가 됐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전 그 경영진들이, 지난 경영진들이 쌓아놓은 실적에 대해서 뭐 좋게 낼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R&D 코스트를 좀 선반영해 놓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낮춰놓고 그다음에 조금 가벼운 상태로 가는 게 어떤 인간적인 그런 특성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뭐 제가 뭐 경영자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좀 미스가 많이 났고요. 그 이후에 뭐 실적은 올해 상반기 중에 대략 바닥에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IT 디맨드 상황을 보면은 AI를 제외하고는 다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 좀 하락세가 나타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재고 조정이 같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볼 때는 뭐 어디가 정확히 바닥이라고는 얘기 못 하겠지만, 아마 지난 4분기와 비슷한 수준 내외, 한 6조 내외 그 정도에서 상반기의 실적이 바닥을 잡고 하반기 때는 이거보다는 좀 나아지는 국면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과연 이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느냐, 이제 이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실적은 상반기 중에 바닥, 하반기 때는 이제 소폭 회복 가능성이 있다. 주가는 사실은 이제 지난해 그 반도체 빅3라고 하는 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브로드컴, TSMC 이 회사들은 뭐 100%씩 주가 올랐죠. 엔비디아는 뭐 170% 주가 올랐고, 브로드컴도 100% 이상 주가가 이제 올랐습니다.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는 주가가 30% 하락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좋지 않은 상황들이 주가에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반기 주가는 상반기 실적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반기에 과연 좋아질 수 있느냐, 그 기대감을 반영해 가면서 갈 거기 때문에 회사가 턴어라운드 하는 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주가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많이 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정말 뭐 큰 변화를 보여줘서 하반기 때 그래도 옛날 삼성전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거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오히려 하반기 때 주가가 재반락할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상반기 주가가 조금 안정적으로 저점을 높이는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 가장 뛰어난 자본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위기를 잘 벗어나리라고 믿습니다. TSMC의 모리창이 삼성전자의 어떤 재무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기술적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기술이라는 건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조직이 똘똘 뭉쳐서 나가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단지성의 엄청난 힘을 잘 내어서 이 위기를 잘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1, 2년 더 지나면 이제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택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이미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는 연봉에 가까운 보너스를 받습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봤던 그 흐름이 하이닉스는 넘어갔죠. 그래서 1, 2년에 캐치업을 못한다면 삼성전자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사실 반도체는 인재 싸움이거든요. 전 세계 1등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 SK 하이닉스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일부 물량은 이제 마이크론이 또 그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아직 공식적인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늦어진 것이고, 이걸 하겠다고 사실은 얘기한 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삼성이 좀 빨리 캐치업하기 위해서 이 국회에 계신 분들, 또 정부에 계신 분들, 또 삼성에 계신 분들도 힘을 합쳐가지고 이걸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